교사가 아이의 학대를 예방하는 것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는 무척이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도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보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방이라는 게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처리에 대한 것들도 고려돼야 하고 이러한 사후 처리에 꼭 필요한 것이 CCTV 의무화라고 생각합니다. CCTV가 없는 경우 아이들에게 폭행의 상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서 처벌을 어렵게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주사바늘로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풀려났고 그 이후로 잠적한 상태로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또 다른 아이를 학대하고 있을지에 대한 경위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근본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대안은 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상처를 입는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CCTV 의무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CCTV는 교사들과 부모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CCTV의 긍정적인 점 중에서 객관적 자료의 확보를 통해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CCTV의 존재가 교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말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고 자신의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 보이는 어른들을 상대하는 어린 아이들을 좀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주기 위해서 CCTV 의무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긍정 측 1의 발언입니다. 네, 일단 아까 잠깐 첫 번째로 아이들 간의 갈등 또한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교사뿐만 아니고 아이들 즉 학생들 간의 갈등과 문제 발생을 확인할 때도 CCTV가 꼭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관내책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CCTV 자료를 돌려본다고 해도 아까 말했듯이 음성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자료 화면으로 이러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고 여러모로 매우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간의 문제 또한 다른 문제를 CCTV 자료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이제 다른 문제 발생할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충분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하신 이런 문제들의 해결로 CCTV를 내세우는 데는 무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CCTV 설치가 이제 오히려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고 학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 관계를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일단 CCTV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둘 간의 신뢰를 애초부터 파괴하는 행위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도가 쌓일 수 있는 자리를 애초부터 막는 행위죠. CCTV를 설치함으로써 교사는 하루 종일 누군가의 감시 아래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있고 녹화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사생활을 침입하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학부모는 안심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 입장에서는 같지 않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60.7%라는 높은 비율의 교사는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졌는데도 신뢰관계를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정측 2의 발언입니다. 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대기 순서가 높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학부모들은 사기업이나 고급 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이는 한 달에 90만 원이 되는 고급 어린이집인데요. 이 어린이집들의 차이는 CCTV가 동선마다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학부모의 여론은 CCTV 설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무리 이 CCTV 음악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학부모의 여론이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어린이집은 CCTV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CCTV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CCTV의 설치 기준은 최소 180만 화소 이상의 HD 영상이 기준이고 또 IPTV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교사의 인권 침해는 보육교사의 CCTV 영상이 교사의 동의 없이 외부로 노출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녹화된 영상이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된다면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12월 영상보안기술에서 영상에 암호화를 걸어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보육교사가 사이버 강의 수강만으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국가교시로 전환이 되고 대면 수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도기 3에서 5년 내에 이미 질이 나쁜 보육교사가 유출된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CCTV뿐인 것입니다. CCTV 설치를 통해 몰상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감소한다면 다른 성실한 보육교사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2의 반론입니다. 네, 반론 1을 맡은 박민진입니다. CCTV 설치는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인권, 여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권이 보장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과연 다른 이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들의 인권은 보장되고 있을까요? CCTV는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한 유치원의 사례로는 반에는 누구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말썽꾸러기와 같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유치원에서는 학부모가 말썽꾸러기인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와 우리의 아이가 같은 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인권도 침해가 되는 역차별적인 현상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와 영유아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CCTV가 없을 당시에도 학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관계는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라고 할지라도 매일 일지를 통해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유치원에서 생활했구나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CCTV를 통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도가 잡히지는 못합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학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신뢰도는 벌써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교사의 전과 다른 소극적인 태도와 교사에게 적극적인 태도로 말하는 아이들의 요구가 점차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와 영유아 간의 관계를 흐릴 뿐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과정이라는 점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CTV가 의무화되기 전에도 CCTV가 있었음에도 학대 사건이 발생하였고 CCTV가 의무화된 후에도 CCTV가 있음에도 학대 사건은 발생되었습니다. CCTV는 최소한의 장치, 예방의 장치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CCTV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